예,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이런저런 자격증 따봤고 필수라고 해서 어학 점수도 올려놨건만 패가 망했습니다. 예, 취업 성공 남의 이야기 같은 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네. 언제쯤 엄마 나 합격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좀 막막하고 털어놓을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외로운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명강사이자 선과 악 그렇죠. 커플이시죠. 조은희 윤종혁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 커플 오랜만에 뵙네요. 예. 해커스잡의 모든 강의를 다 쓸어 담고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렇게 바쁘시대요. 이름만 되게 쑥스러워하신 것 같은데 은희 쌤. 왜 이렇게- 민망하네요. 왜 민망해요? 예. 아 그냥 뭔가 약간 쑥스러운 느낌? 아, 되게 뻔뻔한 사람 같은데 민망해요. 제 칭찬에는 약간 민망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즘 바쁘시다고요. 예. 아 요즘 채용이 미친 듯이 휘몰아쳐가지고 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미친 듯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채용이. 예. 다행이죠, 뭐. 네. 윤 쌤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에 빠져 계신다고요. 예. 네, 요즘에 또 뭐 자소서 책 개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취업 시즌이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상담도 들어오고 좀 그래요. 바쁘게 살고 뭐 있습니다. 잘 된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우선은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와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 시즌2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300만 취준생들의 취업 포기기 파트너 독취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 취업준비생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저서죠. 이게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사연 신청 많이들 해주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보세요 잡다박입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봐야 될 텐데요. 아이디 Q3Q님께서 전공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늦었을까요? 라면서 보내준 사연인데 지금부터 어떤 고민인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자, Q3Q님, 지방사립대 관광학과를 나오셨고 네. 4.5점 만점에 3.5점 준수한 편입니다. 어학점수는 JPT 915점, HSK 5급, 토익 795, 일본과 중국, 또 미일중을 다 섭렵까지는 아니지만 다 훑으셨어요. 자격증 커말 1급이 있고요. 경력사항은 5성급 호텔 인턴 5개월 했고 예. 대학교 계약직인 학사 조교로 1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네. 대외활동 공모전 수상 경력 없고요. 기타 사항은 대만 교환학생 1년 갔다 오셨고 추가 계획은 ERP 인사 1급, 회계 2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입사 희망 회사 부서 직무는 사기업 HR팀, 그러니까 인사팀을 가고 싶어 하고 있고 대학 교직원이 되고 싶다 희망하셨습니다. 자, 독취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을 써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많이 쓰셨어요. 네. 첫 번째, 여기서 더 계약직 경험을 늘리는 건 위험한지 공공기관 사무 보조나 대학 사업단 계약직 행정 지원을 얘기하셨고 HR보다 차라리 전산 회계나 세무 자격증을 따서 재경 쪽으로 빠지는 게 나을지 또 세 번째, 해외 영업이라면 도전해봐도 괜찮을지 호텔 인턴 하면서 관광업계가 불안한 것도 있고 현장 서비스직에 대해선 학을 뗐습니다. 해서 현재는 전공과는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학사 조교 경험을 살린 교직원이나 그래도 제 경험과 그나마 일관성이 있을 만한 직무인 HR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맞을 것 같다고도 느끼고요. 이번에는 지인들이 다니고 있는 중견기업 HR 직무로 몇 곳 넣었는데 들리는 말론 서류 합격자들은 다 경력 있는 중고 신입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HR과 관련된 그렇다 할 경력도 자격증도 없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쪼달리고 28살 맞나 이분? 28살이라는 나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싶네요. 유유. 그래서 괜히 계약직 뽑는 공고도 들여다보고 있네요. 자,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인턴 경험들이 서비스 쪽이다 보니까 어학 자격증도 살려서 해외 영업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을 버틸 멘탈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라고 하셨고 네. 끝으로 독취사 회원님들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셨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솔직하게 네.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28살이 남성인 줄 알았는데
단어 쓰시는 게 좀 거칠으셔서. 근데 여성분이시고 네. 아이디 Q3Q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관광 전공이신데 이분이 내가 볼 때는 관광업계가 불안한 것도 있지만 현장 서비스직에 대해서 학을 뗐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마주하는 걸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학을 뗄 만한 환경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업계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또 얘기하신 걸 수도 있을 테고 네. 일단 스펙 점검부터 해보고 자세히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은희 선생님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일단은 915도 높잖아요. 그치? 그렇죠? 네, 높아요. 915점이고 그리고 언어적인 감각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관광학과도 잘 선택을 하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최근에 이제 관광업계가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 이런 맞아요. 어학 실력을 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눈을 되게 많이 돌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만으로 교환학생도 갔다 오셨고, 그리고 인턴도 해보셨고, 그리고 대학교 개학직 학사 조교로도 근무를 해보셨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ERP 인사 1급 그리고 회계 2급 자격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 막 건드려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직무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고 나서 공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랑 공기업이랑도 굉장히 이제 채용 분야 그리고 방향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던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실도라던가 아니면 노력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종혁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가장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말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그 직무를 선택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와 맞을 것 같다. 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착각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HR이 뭐를 하는지를 모르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실제로 HR 같은 경우는 HRM, HRD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HRM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분야,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HRD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개발, 개인에 대한 개발이죠. 개발이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 개발에 자원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할 거죠. 건지. 네. HRM과 HRD 쪽이 또 나뉜다. 또 다른 맞아요, 건데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 현장 서비스직에 대해서는 학을 뗐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한다는 안 좋아할 수 얘기인데. 있잖아. 제가 그러니까 안 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이 조금 잘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알고 얘기한 거라면 HRD 쪽이겠죠. 그렇겠죠. M은 또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맞아. HRD 쪽이겠는데 네. 저는 여기서 경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억지로라도 짜낸다면은 본인이 어떤 조직원을 관리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스펙 자체로 본다면 HR과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니까 두 분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답변을 이분이 원하셨을 거죠. 그러니까 원하셨다기보다 이제 마지막에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따뜻한 말을 듣고 싶으셨을 텐데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Q3Q님이 첫 번째로 남긴 질문이 뭐였냐면 현 상황에서 계약직 경험을 좀 추가하는 거 이거 많이 위험한 건가 궁금해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조쌤? 네, 저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일부러 할 예.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예. 아, 그럼요. 이미지 관리하지 마시고요. 예. 우선은 그 계약직의 경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학교 교직원 쪽이나 행정직 쪽 관련해서는 그쪽에 국한돼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자격 요건들을 봤을 때 어학 점수가 굉장히 높으신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언어 중에서 이제 외국어, 특히 이제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토익만 조금 올리신다면 이런 스펙적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곳이 이제 대학교
교직원 쪽이나 이제 병원 행정직 쪽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처도 있고 그리고 병원 행정직 쪽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뭐 의료 관광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학적인 능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 대학교 교직원이 되게 꿀직장? 네. 꿈의 직장, 신의 네. 직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합격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스펙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학력에 대한 부분도 물론 보기는 하지만 네. 그거보다 이제 학점 그리고 어학 능력 어. 그리고 관련된 경력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대학 사업단에서 계약직 행정 직원으로도 근무를 하신 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 추가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학교 교직원 정규직 채용 공고가 떴을 때나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네.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윤종영 쌤 말씀처럼 저도 이제 인사 쪽은 약간 거리가 약간 있다라고 봐요. 인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전공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고 상경이나 법학이나 네. 이런 걸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설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렇다면, 윤 쌤은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조은희 쌤 의견에 약간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네. 역시 이런 매번 걸좀 반대를 하시고 이런 거 계세요. 저희가 원했어요. 네. 예. 이래야도 재밌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현장 서비스직에 대해서 학을 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병원 행정직이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을 보면은요 너무 혼자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좀 진정을 하고 본인을 객관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공부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저는 차라리 상경 계열로 재경 쪽으로 아까 공기업을 얘기했던 거.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그걸 여쭤볼 건데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보면은 이분이 이런 현장 서비스직에 대해서 학을 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뭐 도피라고 하면 뭐하지만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재경 쪽으로 이거 얘기했었지만 HR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의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왜 괜찮은 건데 왜 그만뒀냐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뭐 서비스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또 가산점이 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HR이 좀 한다면은 불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HR 쪽은 아마 스펙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솔직히 되게 많이 불리해요. 그래요? 아까 이 이분도 정도면 쓰신 불리한 거예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 거의 중고 신입들을 많이 뽑고 인사 쪽은 거의 신입을 잘 안 뽑는 분위기여서 네. 그래서 거의 중고 신입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편이다 그 말은 보니까. 맞는 거군요. 네. 아니 아까 이거 지인분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인분이 또 떨어졌다는 얘기할 때 막 너무 막 뼈저린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아, 이게 중고 신입 봤더니 부족하다. 네가 네. 부족한 게 아니라 중고 신입이 왔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이지 맞아요. 못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네. 어쨌든 네. 굉장히 중고 신입을 좀 요하기도 하고 맞아요. 스펙이 높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군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재경 쪽으로 이분이 빠지는 것도 맞아요. 고민은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쌤? 네, 우선은 그 재경 같은 경우도 솔직히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서비스직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항공사 근무할 때는 뭔가 인사나 재경 이쪽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맞아, 해요. 맞아. 그래서 네. 이분이 저와 똑같은 그런 사고 회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재경이나 HR도 머리 터집니다. 어떤 직군이든 머리가 터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 머리가 터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관련된 전공을 했고 관련된 경험이 많아야만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돌발 상황이나 네. 아니면 갑자기 막 이제 뭐 이게 내가 뭐 서류를 냈고 뭐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안 맞거나 그럼 밤샘 근무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재경이나 HR 쪽으로 눈을 돌린 건 이분께서 Q3Q님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직에 학을 뗐다라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단순 서비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면 좀 더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뭔가 단순 서비스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진 않잖아요. 약간 그리고 다른 일개미 느낌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단순 서비스직보다는 내가 뭔가 성과를 내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신 것 같아서 제가
곱씹어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재경이나 HR 쪽으로 가기 위해서 중소로 눈을 돌려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나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분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 현장 서비스 측에 대한 학을 뗐다는 그 추가적인 우리가 자세함을 좀 알 수 없는 건 정말 이 일이 싫었다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싫은 건 아니었지만 네. 좀 이렇게 뭔가 성과를 느끼기엔 쉽지 맞아요. 않았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아까 우리 윤쌤 말처럼 정말 이 일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저희가 뭐 상상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요. 어쨌든 근데 멘탈적인 부분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랬어요. 영업 실적 같은 거 할 때는 또 압박에 대한 멘탈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재경도 그렇고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저는 여기에서도 조금 꽂혔어요. 압박에 대한 네.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을 버틸 멘탈이 될까 싶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워낙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존감도 조금 낮아져 있는 게 그럴 수 아닌가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는 그 은희쌤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인정 욕구가 있어서 이쪽으로 좀 돌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HR 분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영업 실적보다 훨씬 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실제로 HR 쪽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숫자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다가 숫자로 안 보이더라도 정성적인 부분들도 요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멘탈이 세야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멘탈이 오히려 HR 쪽에서는 멘탈이 조금 힘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개미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재무 쪽으로 가는 것도 일개미거든요. 맞아요. 이쪽이 그 회계나 이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경 쪽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시면은 뭐 공모전에서 재무나 회계에 대한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지 될 것 그런 같아요. 관련된 게 많지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ERP 그러니까 네. ERP 쪽은 인사 쪽이고 회계 네. 2급 준비한다고 했는데 요 정도는 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재무제표를 볼 수도 있어야 되는 딱 봤을 거고, 때. 맞아요. 네. 어.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 책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은희쌤이 얘기하셨을 때 대학교 교직원을 가면은 네. 좀 부서만 잘 배치를 받는다면 어. 부서가 되게 많거든요. 네.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교양교직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돼요.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지만은 뭐 언론 출판부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언론 출판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 상대는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직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적은 공기업으로 가시게 되면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굉장히 지금 보고 계신 큐3큐님께서 마음이 더 가벼워지려고 이거 신청하셨는데 더 무거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무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하나 좀 최대한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희망을 좀 가져보시고 세 번째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해외 영업 쪽에 도전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했는데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어쨌든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다 뭐 영어는 이제 토익이었습니다만 관광학과니까 좀 어떤 그 회화적 스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해외 영업도 이제 많은 문과생 분들께서 나는 어학을 좀 잘하니까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쪽인데 네. 사실 해외 영업은 일본어, 중국어도 그렇지만 사실 영어를 정말 잘 하셔야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거의 다 영어로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또 문제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 저희가 사연으로도 많이 다뤄봤지만.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영업이라는 게 그냥 커뮤니케이션 스킬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생산 관리, 뭐 선적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내가 담당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일개미다 보니까 이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 분야에 있어서도 좀 상경계열 전공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막 유가부터 시작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럴 네. 때 이제 비상 나는 게 또 해외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 잘 알게 된다면 네. 아마 해외 영업보다는 이제 다른 쪽을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윤 쌤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영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희쌤 말이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오히려 해외 영업은 국제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제 정세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박학다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 베이스 하부 구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이상도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Q3 Q님한테 우리가 또 답을 드려야 되니까 이니쌤부터 종합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답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니쌤부터. 네. 저희가 되게 쓰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제시해주신 HR 그리고 재경 그리고 해외 영업 다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Q3 Q님께서 해 오셨던 경험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드리려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공공기관 행정 그리고 이제 HR 쪽에 계속 관심이 있는 쪽인 이유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또 있으신 것 같고 교육 쪽에도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행정 쪽 윤종혁 쌤께서 말씀하신 좀 대규모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에도 보면 무슨 뭐 문화재단 아니면 뭐 교육재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산하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기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Q3 Q님이 가지고 있는 어학 능력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행정 쪽에 대한 능력 그리고 이제 어학 능력까지도 같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CS 직군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추천을 못 드리겠고요. 네. 아니면 영업관리 직군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리테일 쪽의 영업관리는 어학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어학을 조금 더 높이셔서 그러니까 토익만 높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리테일, 뭐 편의점 영업이나 요 영업관리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종혁 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냥 공공기관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공공기관 공부를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아까 막 시간이 쪼달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좀 더 하셔라. 네, 그래서 뭐 관광공사라든지 본인 영역을 좋죠. 해서 예. 관광공사나 또는 뭐 인국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하시면은 또는 그 외에 해외 사업 부분이 있는 뭐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SOC 공기업들 이런 쪽으로 해서 그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학도 알겠습니다. 어학에 대한 그 경력 그 뭐지 그 기한이 또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소리님 조언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 전략 잘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서류 탈락이 계속돼서 중견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라면서 아이디 동그리 나미님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올려주셨는데 함께 네네. 보시겠습니다. 네, 동그리 나미님이고요. 학교 전공 학점 보면 지방 사립 4년제 기계 전자 복수 전공을 했대요. 3.3이고요. 어학점수 오픽 IH 갖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일반 기계 기사, 건설기계 설비 기사, CAD 실무 능력 평가 2급, 한능검 2급. 능력검사. 네, 2급 갖고 있고요. 대외 활동 공모전 보면은 베트남 어학연수 2개월, 베트남 해외 봉사, 그리고 제주도 대장정을 다녀오셨나 봐요. 그리고 수상 경력은 작은 국제 캡스톤 경진대회 은상, 교내 캡스톤 경지대회 장려상. 추가 계획은 지금 부족한 것 같으면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해서 직무 변경할 생각도 있다고 계획 남겨주셨고요. 네. 입사 희망하는 회사나 부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설계 쪽을 지금 희망하고 있다 남겨주셨습니다. 조언을 보시면 지금 대기업, 하나기계, 현대제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 군데 넣었는데 전부 서류 탈락을 했는데 원인이 뭘까요? 보내주셨고요. 지금 스펙으로 대기업 무리인가요? 세 번째는 부족하다면 중견 정도 갈 수 있는 스펙인가요? 아니면 중견도 어렵나요? 네 번째는 직무를 변경한다면 생산과 품질 보증 중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네 가지로 간략하게 추려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동그리 나미님의 사연 함께 봤는데요. 우선 스펙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윤쌤부터? 윤쌤부터? 네. 지금 스펙은 너무 충분하죠. 충분합니까? 네, 너무 충분하죠. 차고 넘치죠. 넘칩니까? 맞아요. 네. 쌍기사. 거의 쌍기사, 기계기사에다가 기사가 많으니까. 네, 이 기계 설비 자격증 기사. 많으니까.
그 다음에 기계기사 안에 어차피 CAD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CAD도 따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공기업도 조금 생각해 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네. 여기에서 사실 뭐 산업안전기사까지 공부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그럼 저 위에 거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수상도 충분하고 대기업으로 가시게 된다면 기계 설비 생산 쪽으로는 뭐 충분한 뭐 본인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펙은 뭐 건드릴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계 설비 생산은 최근에 저희가 우리 선희 엄선녀가 그 엄선한 네 기업에서도 되게 꽤 많이 있었는데 그거 좀 그런데 아직 안 되셨나 본데 일단 윤쌤은 일단 차고 예. 넘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저기 또 조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걸 쌍기사라고 하거든요. 기사 2개 있는 거. 하나도 따기 어려운 걸 2개를 쌍기사? 네, 오. 쌍기사라고 해요.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분은 되게 활동적이신 것 같아요. 네. 어학 성적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학연수부터 해외 봉사, 제주도 대종주 그래서 네. 되게 사교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술 직군에 있어서 이렇게 사교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지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학점이 약간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3이시기 때문에 네. 사실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는 학점으로 따르던 시절도 어, 있어서 아마 서류에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점. 스펙 중에서는 이제 학점이 약간 걸렸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걸로 커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왜 이렇게 스펙의 지금 두 분이 우리 또 악의 축이신 우리 저기 윤쌤께서 스펙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탈을 요즘 그렇게 서탈이라는 얘기, 서탈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지원한 기업을 잘 봐야 돼요. 지원한 기업의 결이 안 맞아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기계를 넣었는데 하나 기계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계 설비라든지 로보틱스, 자동차 2차 전지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똑같은 하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항공 엔진 기술 쪽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철강 회사인데 그게 전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자소서를 썼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되지 않아요? 그냥 모집 분야에 기계 설비라는 얘기가 있어서 썼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HR에도 M과 D가 있는 것처럼 네. 그 디테일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이제 기계 설비란 글자만 보고 넣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쓰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가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죠. 자소서 문제다.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옆에서 우리 은희 쌤은 마이크 안 켜졌는데도 지금 계속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하시면서 은희 쌤도 동의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가 이렇게 맞습니까? 예.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하신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자꾸 떨어지시는 이유는 이게 각각 다른 기업들을 쓰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산업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직무도 다 다른데 직무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좀 안 하고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평가할 때는 자소서에 대한 평가 점수도 있지만 분명히 정량 평가 점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경험들은 충분하나 아마 학점이 좀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인 경력이 없다라는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HR도 거의 이제 중고 신입을 많이 뽑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밀리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경력 경험을 좀 보완하면 취업에 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 동그리 나미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중견은 되나요? 그러는데 네. 이분이 지금 자소서랑 잘 쓰셔서 방향을 잘 접근을 하신다면 대기업도 충분히 가능하나 본인이 굉장히 좀 많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된다면 뭐 중소나 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중고 신입으로 가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중고 신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술 직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술 있으면 취업 잘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아닌 게 TO가 계속 적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좀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배가 많이 고프신 분이고 돈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뭘 먹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떨어지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본인이 지금 먹었는데 이거 배는 차지만 영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뭔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에 대한
좀 더 애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아까 산업에 대한 이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낮춰야 될지라 얘기하셨는데 이게 네.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라고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어떻게 좀 생각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히 이제 기술직 부분 군의 이 부분들에서 지금 사실 되게 많은 걸 해오셨어요. 기술직 쪽에서는 거의 최고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견기업을 들어가서 중고 수신입이 되는 것보다 대기업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기술직은 똑같은 생산, 똑같은 설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라인 자체가 다른 거죠. 컨베이어 벨트 라인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와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플랫폼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동차로 갈지 건축으로 갈지 아니면 에너지 쪽으로 갈지 이런 산업을 조금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지원을 하시고 자소서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조금 더 정리해 놓는 거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을 먼저 선택하고 여기에 대한 흐름과 내용을 좀 알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라 하셨고 네. 은희쌤도 그렇다면 대기업을 못 갈 게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네. 저도 윤쌤 말처럼 일단은 좀 본인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경험이나 프로젝트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본인이 지원을 원하시는 기업의 이제 직무, 보면 직무 기술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해당 산업이 어떤 건지 해서 본인의 프로젝트랑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매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많은 이제 이공계열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좀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원하는 건 역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수강하셨던 과목이나 이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해서 준비를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들이 결과가 미미할지라도 연관된 프로젝트라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췄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여기서 이런 지식을 얻었다라는 그런 경험들만 정리하시면 사실 자소서는 되게 쉽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 정리가 좀 안 돼 있으실 경험 거란 정리.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 거 많이 따셨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정리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자, 두 분의 사연 만나봤는데 이제 오늘 선물을 받으실 주인공을 선정해야 될 시간이죠. 네. 힘을 내요 슈퍼파워상 오늘 어떤 분에게 주실지 은희쌤께서 픽해 주시고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Q3Q님 큐스리님 네, 첫 번째 사연자였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보다 좀 위로와 함께 예예 큐스리큐님. 네, 이유는 큐스리큐님. 뭡니까? 예. 일단은 지금 동그리나미님 같은 경우는 스펙적인 요소는 다 준비가 돼 있으셔서 따로 더 뭔가를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Q3Q님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가져가셔야 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